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과 백화점주의 주가는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고가 명품, 또 최저가 생활용품을 동시에 소비하는 패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손실액이 68조 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은 미국이 공격적 통화 긴축 기조를 보였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1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연내 13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온라인이라는 가상세계에 국한돼 있던 게임들이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모습인데요.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명품이 아니면 또 초저가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편의점, 백화점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최고가 명품과 최저가 생활용품을 동시에 소비하는 이른바 MB 슈퍼가 늘어나며 편의점과 백화점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편의점 관련주인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은 각각 10.19%, 17.32% 상승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외식 배달비 부담을 덜기 위해 편의점에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점과 편의점 신규 점포 수가 꾸준히 늘어난 점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증권가에선 편의점 시장의 성장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경기 불황 속에서 점포당 매출액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중에서 편의점은 출점 비용 자체가 워낙에 싸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빠르게 확대가 될 수 있는 영업 환경이 이어졌던 거고, 여기다가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1인 가구수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이제 방문 횟수 자체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양극화로 편의점과 함께 백화점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 실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VIP 고객은 경기 영향에 제한적이고 경기 침체 속에서도 명품을 선호하는 고객층이 늘어나며 내년에도 실적 호조세가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진엽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리오프닝에 따라 한국 럭셔리 시장 내에서 외국인 매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외국인 매출 비중이 코로나19 이전 5%까지는 최소한 회복 가능할 것이며 일본과 홍콩의 비중까지 확대되면 백화점의 수혜 강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경기 침체 여파가 지속되면 백화점이 이전과 같은 역대급 호황을 거두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올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7.06%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9월 말 기준 기금 운용 손실액이 총 68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내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25.47%로 가장 컸고 해외 주식 수익률도 마이너스 9.52%에 달했습니다. 이에 기금운용본부는 미국이 공격적 통화 긴축 기조를 보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투자 기회의 모색 등 수익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4년 만에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달 연속 국내 주식 쇼핑에 나섰습니다. 6조 원에 달하는 매수세를 기록한 건데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2달간 외국인이 국내 주식 6조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쇼핑 바구니에는 대형주가 담겼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36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하이닉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주의 매기가 쏠린 겁니다.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 주가가 바닥에 근접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추세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조언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가격 메리트와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에 따른 고환율 증정세가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추세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 좀 추세적 전환을 좀 모색할 수 있는 시점이면 수급적인 변화도 좀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저희는 좀 시기상조고 뭐 외국인 수급이 지속될 거라고 예측할 만한 근거는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에 따른 뭐 일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일부는 있겠지만 이게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에 올해 총 판매량 13만 대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올해 전기차 내수 판매가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가 연간 기준 10만 대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전기차 판매량은 10만 7,783대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늘었습니다. 2015년 2,558대에 불과했던 완성차 5개사의 전기차 판매는 2017년 13,300세대로 처음으로 만 대를 넘었고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136% 급증한 73,870세대를 기록했습니다.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 65,570세대, 기아 44,088대, 한국 GM 2,497대, 르노 516대, 쌍용 109대 등 순입니다. 1, 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의 전용 전기차 출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부터 선보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 GV60는 올해 5만 1,000대 넘게 판매되며 국내 전기차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총 판매량이 13만 대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얼마만큼의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을 지급하냐에 따라 가지고 판매는 늘 수밖에 없고 국산 전기차들의 다양한 차종과 품질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시장 경쟁력이 살아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 출시와 맞물려 기아도 내년 상반기 EV9을 선보일 예정이라 양사의 전기차 판매 증가세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환경부, 경기 지역 5개의 지자체 등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과 용인, 화성, 또 오산시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반도체 사업장에서 필요한 공업용수 수준으로 처리해 삼성전자 기흥, 화성, 또 평택 사업장에서 공급받게 됩니다. 각 사업장에 공급된 방류수는 추가 공정을 통해 초순수로 만들어져 반도체 생산에 사용될 예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용수의量은 하루 약 47만 4천 톤, 연간 1억 7,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는 초순수라는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하수 제2용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혁신적인 용수 제2용 기술 개발에 정부와 지자체 또 수자원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임사가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온라인 게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프라인 공간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 공항에도 게임사의 브랜드 스페이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부의 서지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게임사들이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온라인 게임 롤로 유명한 라이엇 게임즈도 인천공항에 브랜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거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네, 라이엇 게임즈가 인천공항에 마련한 라이엇 아케이드는 게임 예. 플레이부터 영상 감상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어제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라이엇 아케이드를 오픈했는데요. 이곳은 게이머 라운지를 비롯해 리그존과 발로란트존, 모바일존, 아트앤나우 등 5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방문객은 주어진 게임 미션을 달성하고 스탬프를 찍은 뒤 다양한 상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간에서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어 눈길을 끕니다. 리그존에서는 라이엇 게임즈의 대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발로란트 존에서는 자유롭게 게임 발로란트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오프라인에서의 경험도 그 온라인에서의 경험 못지않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로서의 가치를 우리 플레이어분들, 게이머분들, 그리고 여객분들께 전하고자 이렇게 스페이스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라이엇 아케이드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특별히 인천공항에 뭐 이런 체험 공간을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여행과 게임이라는 두 가지 체험을 연결해 인천공항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조혁진 대표는 아케이드 오픈식에서 라이엇 아케이드에 대해 비행을 기다리는 여객들에게 게임의 다각적 재미를 제공하는 형태의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 측 또한 면세점을 단순 쇼핑 공간이 아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는데요.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곳으로 만드는 게 저희 공항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라이엇 게임즈와 협업해서 저희 공항 내 게임 아케이드를 열게 되었고요. 저희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모든 여행객들에서 아무 부담 없이 와서 마음껏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다른 게임사의 사례가 또 없을까요? 네, 넥슨도 백화점에 자사의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4의 브랜드 스페이스를 마련했는데요. 해당 체험관에는 게임과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몰렸습니다. 행사장 내부에는 피파 온라인4 컬러를 반영한 그린 색감의 디자인과 축구와 연계한 참여형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체험관은 직접 볼을 짜 골을 넣는 트레이닝 센터와 축구 국가대표팀의 라커룸 콘셉트로 꾸민 레드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넷마블은 자사의 사옥 지타워 야외 휴게 공간에 넷마블 대표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한 캐릭터 공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약 1,700평 규모로 조성된 넷마블 캐릭터 공원은 자사의 인기 게임 캐릭터와 함께 도심형 휴식 공간 콘셉트로 기획됐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도 최근 슈즈 멀티샵 슈마커와 스트릿 모코코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모코코는 로스트아크의 대표 캐릭터로 게임 내 신규 이용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모코코를 위한 상품을 한정 판매하기도 했으며 포토존과 사진 인화 부스 등으로 볼거리를 채웠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기부로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양사는 컬래버레이션 패키지 판매 수량만큼 복지재단에 신발을 기부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와 동시에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요즘에는 뭐 오프라인 사업에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는 추세기도 한데 온라인 게임이 주력인 게임사가 브랜드 스토어에 뭐 마련한 것 같이 오프라인 사업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네, 온라인 게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하는 게임은 직접 경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체험 소비로 연결시키기 위해 브랜드 스페이스 등을 열어 그 게임사의 인기 IP를 체험해 볼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 자체가 아직 편견이 있는 편이라며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게임 경험을 제공하면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으로 체험 공간을 오픈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사는 온라인 게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체험형 공간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게임사의 오프라인 사업 확대에 대한 내용들 또 흥미 있게 들어봤습니다. 서지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 거래량은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미분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44만 9,967건으로 지난해 89만 4천여 건에 비해 49.7% 감소했습니다. 작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7만 9,1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5% 줄었고 지방은 41.5%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55.1%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6%, 아파트 외 주택은 36% 감소했습니다. 극심한 거래 절벽에 미분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체 47,217호로 지난달보다 13.5% 늘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보다 17% 늘어난 39,600여 호였고 서울은 20% 늘어난 866호로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 54호와 비교하면 수치상 16배 넘게 증가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전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122% 증가한 1,383호를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강원, 경남도 각각 81%, 73% 늘었습니다. 금리가 하락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으로 반전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거래량도 증가하고 시장에서도 좀 활성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20만 4,40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고 올해 10월까지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1.8%를 차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보험사들이 받는 보험료는 줄어들고 있는데 저축성 보험과 퇴직연금의 만기 도래가 겹쳤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나가는 돈은 크게 늘어나 현금 유출 위험성이 커진 건데요. 또 여기에 부동산 업황 악화로 자산 부실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명 기자입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은행 예적금 금리가 5%대 가까이 오르면서 저축성 보험 해약이 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저축성 보험 해약금은 1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6.3%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생명보험사들의 저축성 보험 만기가 집중되면서 보험금 지급 부담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저축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24조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3%나 급증했습니다. 80% 가까운 퇴직연금 상품들의 만기마저 올 연말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오늘 보고서에서 올해 금리 인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연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이동 규모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은행권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올 상반기 생명보험 수입 보험료 증가율은 9.1% 감소한 상황. 지난해 0.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급락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출 자산 부실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0.07%에 그쳤던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 상반기 말 0.33%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보험사의 PF 대출은 올 상반기 기준 43조 3천억 원으로 전체 금융권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출 상환 순위가 높은 계약 비중이 높아 상대적인 위험은 적단 평가지만 절대적인 규모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 인상기 부동산 시장 거래가 더 얼어붙으면 부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분양이 안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발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험사든 어디든 상관없는 거죠. 금융당국은 보험사 퇴직연금 관련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고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김면입니다. 올 3분기 창업 열기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창업은 101만 9,397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가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이후 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한 실질 창업은 15,482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가 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도소매업 창업이 8.1% 늘어났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로 개인 서비스업과 기술 기반 업종 창업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업의 증가세는 둔화됐고 전문, 과학, 기술업은 올해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추세죠. 유럽연합의 경우에 2025년부터 강화된 탄소 국경세를 걷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다시다, 미역, 파래 등 해조류가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를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해안 및 연안 생태계로부터 흡수돼 저장되는 탄소인 블루카본.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인정한 탄소 흡수원입니다. 맹그로브 염습지 그리고 해초류 등이 바로 기존에 인정되던 것들입니다. 새로운 블루카본 후보군으로 해양 미세조류, 해조류, 산호초, 비식생 갯벌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탄소 격리 집약도가 높은 자원들로 IPCC 블루카본 가이드라인 포함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잠재적 블루카본 해조류 자원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자연산 미역의 경우 전국 생산의 65%를 차지합니다. 경북대학교에 있는 블루카본 융합연구센터에서는 해조류와 식물성 플랑크톤이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탄소로 해저에 떠돌다가 결국은 심해저나 이런 이 바닥에 축적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연구소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동해안에 이 정도 양의 탄소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다 하는 걸 밝혀낸 것이. 다만 그린카본으로 인정되고 있는 육상 식물에 비해 그 효과를 직접 눈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인 한국. 우리나라는 앞으로 해양 생태계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안을 더 활발하게 모색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순식간에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추위는 내일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9도, 춘천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영하 5도를 밑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더 두꺼운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 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이 예상되는 가운데 눈의 양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5cm, 제주 산지 많은 곳은 7cm 이상 내리겠습니다. 또 서해 5도와 충남 서해안, 호남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 1에서 3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9도, 대전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는 서울 0도, 대전 2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 기온 강릉 영하 6도, 울진 영하 4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3도, 울진 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부산 영하 2도 예상되고요. 낮에는 광주 4도, 부산 7도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물결은 전 해상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의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